자, 이번 슬라이드는 스탁 오버뷰에 관한 겁니다. 스탁 오버뷰는 말 그대로 재고 개요입니다. 재고를 볼 수 있는 어떤 화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재고를 볼 수 있는 어떤 조직 레벨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위, 가장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레벨이 스토리지 로케이션 레벨입니다. SAP에서는. 그래서 각 스토리지 로케이션의 재고를 다 더해서 플랜트 재고로 또 보여주고요. 각 플랜트의 재고를 더해서 컴퍼니 코드 레벨로 또 서머리를 해주고, 각 컴퍼니의 재고를 더해서 클라이언트 레벨로 재고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AP에서 재고를 관리하는 조직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AP 화면을 통해서 스탁 오버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재고 관리이기 때문에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밑에 있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화면을 여시고요. 자, 인바이러먼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인바이러먼트 밑에 보면 스탁이라는 게 있고 스탁 오버뷰라는 메뉴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재고를 관리하는 스탁 오버뷰 화면을 볼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머티리얼 코드를 넣고요. 예를 들어 특정한 플랜트만 보겠다 그러면 플랜트를 한정을 두면 되지만, 저는 그냥 플랜트 없이 머티리얼 코드만 넣고 엔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 코드만 넣고 엔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조직과 재고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하위 단계로 보이는 게 스토리지 로케이션이고요. 예를 들어 스토리지 로케이션 0088에 10개의 재고, 그 다음에 0001에 990개의 재고가 있고 1000번 플랜트. 자, 이러한 스토리지 로케이션을 합친 게 1000이죠. 플랜트. 1000의 합이 로케이션의 합이 1000이 되고요. 각 플랜트의 합이 또한 컴퍼니의 합이 될 거고, 각 컴퍼니의 합이 클라이언트의 토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100이라는 머티리얼은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2160개가 총합으로 관리되는 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스토리지 로케이션보다 좀 더 디테일한 재고 레벨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향후에 배우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에 있어서 가장 재고의 레벨은 스토리지 로케이션과 플랜트, 컴퍼니 코드,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재고의 어떤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밸류에이션 레벨에 관한 겁니다. SAP에서는 밸류에이션 레벨을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하나는 컴퍼니 코드 레벨의 밸류에이션 에어리어와 두 번째는 플랜트 코드의 레벨의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를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하시면서 밸류에이션 레벨을 플랜트로 할 거냐 컴퍼니 코드로 할 거냐 결정할 수 있으며, 플랜트로 할 경우 머티리얼 프라이스를 플랜트 레벨로 틀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를 컴퍼니 코드로 했다라는 얘기는 플랜트별로 별도의 밸류에이션 프라이스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컴퍼니 코드 레벨로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프로덕트 코스팅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비 관리 모듈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밸류에이션 에어리어 레벨은 반드시 일반적으로 플랜트 코드 레벨로 세팅을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프로젝트, 특히 물류가 있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플랜트 레벨로 세팅을 하셔야지만이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는 기본적으로 플랜트 레벨로 가져가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는, 밸류에이션 레벨은 한번 기본 세팅을 하게 되면 그걸 바꾸기란, 예를 들어 컴퍼니 코드 레벨로 했다가 플랜트로 바꾼다든지 플랜트로 했다가 컴퍼니 코드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에어리어는 일반적으로 컴퍼니와 플랜트를 제공하지만 물류를 갖는 회사라면
플랜트 레벨로 세팅하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밸류에이션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클래스라고 하면 머티리얼 마스터의 어카운팅 1뷰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카운팅 1뷰에 밸류에이션 클래스라 해가지고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클래스는 머티리얼과 GL, 그러니까 CL 어카운트를 연결하는 하나의 키고요. 그래서 머티리얼 타입에는 허용된 밸류에이션 클래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각 머티리얼 타입에는 어떠한 밸류에이션 클래스가 허용이 되는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각 밸류에이션 타입별로 GL 어카운트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utomatic Account Determination, 즉 자동 결정, 계정의 자동 결정에 필요한 키가 밸류에이션 클래스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클래스가 재고 계정에 어떠한 재고 계정으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대한 키이기 때문에 머티리얼 타입과 계정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머티리얼 타입과 계정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머티리얼 타입과 밸류에이션 클래스가 연결되어 있고 밸류에이션 클래스와 계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 타입과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머티리얼 타입을 나누지 않고 밸류에이션 클래스를 나누어서 계정을 해결할 수 있으면 머티리얼 타입은 단순하게 가져가면서 밸류에이션 클래스는 복잡하게 가져가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코멘드 드린 거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머티리얼 타입을 될 수 있으면 심플하게 가져가고 필요하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클래스를 여러 개로 나누는 그러한 형태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시스템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 소개할 거는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SAP에서 두 가지 방법을 지원을 하죠. 첫 번째는 스탠다드 프라이스, 즉 표준 원가를 이용하는 방법. 다음은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 이동 평균 단가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머티리얼 마스터의 프라이스 컨트롤이라는 인디케이터에 의해서 좌우되고 각 머티리얼 마스터에는 이 머티리얼은 스탠다드를 쓸 건지 이동 평균 단가를 쓸 건지를 또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프라이스 프로시저를 쓴다는 얘기는 표준 원가를 쓰겠다는 얘기고 머티리얼 마스터에 디파인 되어 있는 어떠한 가격에 의해서 스탠다드 프라이스에 의해서 항상 재고가 평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반면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쓴다는 얘기는 구매 단가, 즉 구매할 때마다 변하는 그런 단가를 평균치를 내서 언제든지 리얼타임성의 재고 변동 금액을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자동으로 구매 단가를 계산해서 매번 입출 때마다 어떠한 그 가격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량별 가격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스템을 통해서 머티리얼 마스터를 통해서 표준 단가와 이동 평균 단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티리얼 마스터 조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머티리얼 마스터의 디스플레이 커런트에 가서 자, 특정 머티리얼을 넣고 어카운팅 뷰를 선택을 합니다. 주제를 치고요. 어카운팅 뷰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밸류에이션 클래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프라이스 컨트롤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은 스탠다드 프라이스로 관리할 건지 또는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로 관리할 건지를 정의하는 프라이스 컨트롤이라는 키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필드를 보면 그럼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얼마고 스탠다드 프라이스는 얼마인지를 또 관리하는 이러한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쓰는 자재인 경우 입고를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 프라이스 곱하기
항상 어떠한 가격에 구매를 하더라도 이 가격 곱하기 수량이 재고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빙, V를 쓰는 경우는 이 가격을 곱하기 수량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구매할 때 생성되는 구매 단가 곱하기 수량에 의해서 이 가격을 자동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머티리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는 재고 자산을 평가하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요. 결국 머티리얼 마스터에 있는 머티리얼 마스터의 어카운팅 원 뷰에 있는 프라이스 컨트롤이 뭐냐에 따라 재고 자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케이스는 구매를 250불에 대해서 구매를 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머티리얼이 무빙 에버리지를 썼다라고 하면 차변의 스탁 어카운트에 250을 처리할 거고요. GRIR 클리어링 계정에 대변에 250을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퍼체이스 오더에 있는 금액을 직접 스탁 어카운트에 집어넣는 그러한 형태를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스탠다드 프라이스인 경우는 머티리얼의 단가가 얼마에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고, 현재 머티리얼 마스터의 무빙 에버리지, 스탠다드 프라이스 가격이 200이라고 하는 가정에 구매를 250을 하면 스탁 어카운트는 머티리얼 마스터에 있는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항상 재고가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스탁이 200이 지금 차변에 포스팅 됩니다. 실제 구매를 250원에 해왔기 때문에 GRIR 클리어링 계정은 250이 처리해야 돼야 되고요. 그럼 재고와 GRIR 클리어링 계정 간에 차액이 생기죠. 차액이 한 50 정도 생기는데, 이러한 차액은 프라이스 디퍼런스라는 별도의 계정에 의해서 차변에 50이 포스팅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250에 의해서 구매를 해왔는데 우리의 재고 자산은 200밖에 안 늘었죠. 그래서 50이라는 게 어디선가 로스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 프라이스 디퍼런스 로스 계정에 50이 포스팅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 차변과 대변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간략하게만 차대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BS라고 하면 발란시트, 대차 대조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차 대조표상의 어떤 구성을 보면 대차 대조표상에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차 대조표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과 자본, 부채 합은 항상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이죠. 차변이 증가하는 거고요.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대변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입고를 할 때 차변이 증가했죠. 그래서 재고자산, 스탁이라는 어카운트에 뭔가 재고자산이 증가한 반면 그의 반대 계정으로 이거는 아직 미확정 미지급금이지만 대변, 뭔가 줄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변에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모든 포스팅은 차변과 대변의 합이 제로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BS의 룰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 부채가 증가할 때는 대변으로 포스팅 된다라는 어떤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각 슬라이드에서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쓸 때 계정의 분계 방법과 무빙 에버리지를 쓸 때 계정의 분계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쓸 경우 분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보면 현재 있는 재고가 이니셜 시츄에이션이 재고 수량은 100이고 금액은 200이어서 현재 스탠다드 프라이스는 2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이 경우에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GR이 됐고 GR이
2.4불에 의해서 100개가 입고가 됐죠. 자, 그러면 스탁 어카운트에 차변에 포스팅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차변에 200이 포스팅 된 이유는 머티리얼 마스터에 있는 스탠다드 프라이스 곱하기 현재 수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200이 포스팅 됩니다. 자, 반면 GRIR 클리어링 어카운트라는 아직 미확정 채무긴 하지만 채무죠. 제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 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이 증가하죠. 그래서 대변에는 240이라는 금액을 전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저희가 구매할 때 2.4불에 100개를 구매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재고를 스탠다드 관리하든 무빙 에버리지로 관리하든 협력업체와 관계, 벤더와의 관계는 240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차변에 200과 대변에 240이 발생되며 차대변의 썸이 제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모든 포스팅은 차변과 대변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계정이 Price Difference라는 계정으로 지금 40만큼이 비용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쓰게 되면 이렇듯 프라이스 디퍼런스 계정이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자, 그와 반면 또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계속 2.2불이라고 시스템에서는 관리를 해줍니다. 자, 이 이유는 SAP에서는 스탠다드 프라이스로 머티리얼을 관리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스템이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관리하면서 유저가 현재 스탠다드 프라이스와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항상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자, 입고가 된 다음 또 한번 인보이스 리셋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인보이스는 2.2불에 100피스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역시 스탁에는 변경이 없을 거고요. 자, 미확정 채무가 이번에는 확정 채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벤더 코드에 벤더는 220만 발생이 된 거죠. 물론 입고는 240이 됐죠. 자, 그 다음 벤더 대변에, 그러니까 어카운트 페이어블 부채 계정에 220을 포스팅하고, 자, 그 다음 GRIR이라는 계정은 반드시 클리어링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항상 제로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가 흘러감에 따라. 그래서 반드시 240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로가 되도록, 차대변이 제로가 되도록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로스, 그러니까 40이, 입고 때 포스팅했던 40이 전부 로스인지 알고 봤더니 20만 로스였죠. 그래서 인컴이라는 어떤 프라이스 디퍼런스 계정에 대변에 20 정도를 포스팅함으로써 전체적인 차변과 대변이 제로가 되도록 어떤 시스템을 포스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쓰게 되면 항상 프라이스 디퍼런스 계정에 이렇게 포스팅이 됩니다. 입고 때와 인보이스 때 이렇게 프라이스 디퍼런스 계정이 포스팅 된다. 물론 여기서도 계속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이렇게 관리를 해서 스탠다드 프라이스와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발생되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격차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항상 머티리얼 마스터에서 듀얼로 관리를 해줍니다. 스탠다드 프라이스에 대해서 회계적인 기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슬라이드는 무빙 에버리지인 경우는 어떤 형태로 회계에 반영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인 경우 초기 재고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합니다. 현재 100개의 스탁이 있고 무빙 에버리지 값이 2불이기 때문에 200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스탁 계정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계 계정에 스탁에 200만큼이 이니셜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처럼 어떤 입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불이 아니라 이번에 2.4불에 100개가 일어났으니까 무빙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탁은 밸류가 440으로 되는 거죠. 현재 구매 금액의 수량을 곱하니 440이 늘고, 자, 그래서 회계적인 정기를 보면 스탁 어카운트에 240만큼 늘죠. 그 이유는 무빙 에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구매 금액만큼 전액이
재고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그 다음 GRIR은 프라이스 컨트롤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미확정 채무니까 돈을 240만큼 뭔가 외상으로 구매해왔죠. 그래서 240만큼을 대변에 포스팅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인보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인보이스가 들어왔는데 동일한 케이스죠. 2.2불씩 100개가 들어왔을 때 시스템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GRIR이라는 계정은 클리어링 계정인데 반드시 클리어링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클리어링이라는 의미는 제로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벤더한테는 얼마가 나가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입고할 때는 2.4불이었는데 확정, 세금 계산서를 확정 발행할 때는 2.2불에 발행했기 때문에 실제 벤더한테 줄 어카운트 페이어블 확정 채무는 220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금방 클리어링 계정에 사용했던 240과 확정 채무에 사용한 220의 차액이 생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입고할 때는 240인 줄 알았더니 계산서를 처리할 때 보니까 220밖에 안 됐어요. 이럴 때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쓰기 때문에 재고 계정에 20을 가물해 줍니다. 그래서 실재고가 220이다라고 재고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SAP에서 무빙 에버리지를 써준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재고 자산을 구매 단가에서 항상 조정해 준다라는 얘기고 프라이스 디퍼런스라는 계정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스탠다드라는 걸 쓰게 되면 재고 조정이 안 되고요. 그 차익은 항상 프라이스 디퍼런스라는 계정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무빙 에버리지와 스탠다드 프라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무빙 에버리지를 쓰는 놈과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무빙 에버리지를 쓴다라는 거는 구매하는 머티리얼은 전부 무빙 에버리지를 쓰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구매할 때마다 건 바이 건 얼마에 구매해 왔는지를 알죠. 그래서 구매하는 자재들은 대부분 자재 플러스 상품도 포함되겠죠. 구매하는 머티리얼은 전부 무빙 에버리지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생산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내가 생산 원가를 리얼타임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항상 스탠다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표준 원가를 정리하고 그 표준 원가에 의하여 입출을 처리하는 그러한 형태를 생산하는 자재에 대해서 스탠다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ROH나 원자재나 상품은 무빙 에버리지, 반제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스탠다드를 쓰는 게 기본적인 어떤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어떤 굿 무브먼트에 대한 다큐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굿 무브먼트라고 하면 입고나 출고를 얘기하는데, 입고나 출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다큐먼트가 생기는데, 이런 다큐먼트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큐멘트라고 하면 내가 입출을 이렇게 했을 때 다큐멘트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뭔가 시츄에이션, 즉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대변하죠. 또한 다큐멘트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상황이 변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였고 입출을 일으켰고 그 입출이 시스템에 의해서 잘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서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다큐멘트는 스탁이 변경되는 어떤 이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DB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어떤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시트라는 건 입고, 위드롤이라는 것은 출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창고에 입고 또는 출고가 일어났을 때 재고의 변동 상황이 생기죠. 물론 재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재고 금액은 동일하지만 수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에 대한 근거로서 머티리얼 다큐먼트와 어카운팅 다큐먼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다큐먼트는 뭐냐? 머티리얼 다큐먼트는 수량의 변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량의 변경 내역을 관리하는 하나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재고 자산의 변경, 금액의 변경을 관리하는 게 어카운팅 다큐먼트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다큐먼트와 어카운팅 다큐먼트는 항상 생길 수도 있고
머티리얼만 생길 수도 있고 어카운팅만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재고 자산이 변경하느냐 아니면 재고 수량이 변경하느냐에 따라 머티리얼 다큐멘트가 생기고 어카운팅 다큐멘트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고와 출고 또는 굿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머티리얼 다큐멘트는 언제든지 100%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어카운팅 다큐멘트는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재고 자산의 증감에 따라 재고 자산이 변동이 없으면 머티리얼 다큐멘트도 어카운팅 다큐멘트가 생성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다큐멘트는 어떤 그 수량 또는 금액의 변경사항을 어떤 관리해주는 데이터며 어떤 증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머티리얼 다큐멘트와 어카운팅 다큐멘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게 이제 머티리얼 다큐멘트고요. 오른편에 있는 게 어카운팅 다큐멘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큐멘트 헤더에는 뭐 간략하게 다큐멘트 넘버나 날짜가 있는데 아이템을 보면 머티리얼 다큐멘트는 쉽게 얘기해서 플랜트와 무브먼트 타입과 수량을 관리합니다. 수량만 관리를 하는 게 머티리얼 다큐멘트고요. 어카운팅 다큐멘트는 단가를 관리합니다. 물론 단가가 아니라 가격이겠죠. 그래서 계정이 뭐고 차변이냐 대변이냐를 이용해서 얼마의 금액이 실제 포스팅 되느냐를 관리하는 게 어카운팅 다큐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다큐멘트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수량의 변경을 관리하고요. 어카운팅 다큐멘트는 계정과 금액의 변경을 관리하는 다큐멘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Valuated Good Recei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SAP에서 Good Receipt이라고 하면 입고를 얘기하고요. Valuated Good Receipt이라고 하면 뭔가 재고 자산이 변동되는 입고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대부분의 Good Receipt은 Valuated가 되겠죠. 뭔가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입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재고 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입고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향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고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관리가 되는지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입고라고 하면 어떠한 재고의 형태로 입고가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1번이라고 하면 이게 이동유형인데 이동유형은 향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입고의 유형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동유형이. 세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01이라고 하면 구매 오더에 대한 입고인데 입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unrestricted use stock. 쉽게 얘기하면 가용 재고죠.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재고. 두 번째, blocked stock. 뭔가 재고는 수량은 있지만 거기에 사용 여부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퀄리티에 대해서도 뭔가 의구심이 있어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블락드 스탁으로 해서 입출을 막도록 이렇게 재고의 형태를 관리합니다. 또한 QI 스탁. 쉽게 얘기해서 품질 관리, 즉 퀄리티 인스펙션을 할 수 있도록 QI 스탁으로도 입고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구매 오더를 낼 때, 즉 구매 오더에 내가 이 구매 오더에 입고되는 놈을 퀄리티 인스펙션으로 관리할 거냐 또는 unrestricted use stock으로 관리를 할 거냐도 역시 구매 오더에서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valuated good receipt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재고 자산을 증가하는 입고를 했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머티리얼 다큐멘트를 생성을 한다는 얘기죠. 머티리얼 다큐멘트는 수량과 관련되어 있죠. 플러스 회계적인 어카운트 다큐멘트 또한 생성을 해서 재고 자산이 역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입고는 가용적으로 입고하는 거, QI 스탁으로 입고하는 거, 블락드 스탁으로 입고하는 거가 얘기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블락드로 또는 QI 재고로 입고가 되었으면
예를 들어 QC 품질 검사가 OK가 난 다음 뭔가 가용으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어떤 스탁 타입, 재고의 어떤 형태를 변경을 해주는 어떤 기능을 SAP에서는 트랜스퍼 포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포스팅은 어떤 재고의 형태를 변경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지컬하게 실물이 이동하는 것보다 실물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재고의 스탁 타입이 바뀌는 것을 하나의 트랜스퍼 포스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트랜스퍼 포스팅은 QI 스탁으로부터 가용재고로 움직이는 거, 뭐 반대의 케이스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용으로부터 블락으로 가는 거, 물론 블락으로부터 QI로 가는 거, 이렇게 재고의 형태를 움직이는 걸 트랜스퍼 포스팅이라고 하며, 이런 트랜스퍼 포스팅은 이렇게 이동령 세 자리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얘기한 머티리얼 다큐멘트가 어카운팅 다큐멘트가 생성되는 룰을 여기서 적용해 보면 트랜스퍼 포스팅은 뭐죠? 실물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재고의 스탁 타입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재고 자산의 변동이 어떻게 되죠?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건 재고 자산의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 가용 재고가 QI 또는 QI가 블락도 이렇게 재고의 타입만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머티리얼 다큐멘트는 생성이 되지만 어카운팅 다큐멘트는 어떻게 되죠?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재고 자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굿 리시트, 입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굿 리시트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스탁과 금액이 업데이트 되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량과 재고자산 금액이 바뀐다. 그 다음 머티리얼 다큐멘트가 생기고 어카운팅 다큐멘트가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다큐멘트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QM을 쓴다 그러면 퀄리티 인스펙션 낫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탁 어카운트가 증가하겠죠. 회계 계정에 뭔가 금액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WM을 쓰게 되면 WM의 어떤 창고 관리 모듈에 어떤 그 이동 오더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카피라고 해야죠. 지하슬립 시계에서 입고한 어떤 그 전표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고가 됐으면 예를 들어 이러한 물건을 관리하는 플래너한테 노티피케이션을 주면 좋겠죠. 자, 이 물건이 이제 입고되었다라는 어떤 이메일을 또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옵셔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퍼체이스 오더에 대한 히스토리를 업데이트합니다. 구매 오더에 대한 입고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오더에 대해서 지금 입고가 됐다라는 히스토리를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입고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의 어떤 효과들을 반영을 하는데 이 슬라이드는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럼 전 챕터라든지 전 챕터에서 생성한 구매 오더를 이용해서 SAP 시스템을 통해 한번 자, 그럼 머티리얼 다큐멘트로부터 어카운팅 다큐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다큐멘트 조회에서 헤더 데이터의 다큐멘트 인포를 선택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FI 다큐멘트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FI 다큐멘트를 클릭하시면 회계 전표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어카운팅 다큐멘트라고 되어 있는 게 회계에 있는 어카운팅 다큐멘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저희가 재고 자산으로 30만 번이라는 재고 자산 계정으로 입고가 됐죠. 그 다음에 미확정 채무라는 GRIR 클리어링 계정으로 5,688 동일하게 포스팅이 됐죠. 다음에 보니까 로 머티리얼 인벤토리 원자재 계정으로 8,000불이 입고가 됐고요. GRIR 클리어링 계정으로 7,110이 입고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자, 이렇게 재고 자산과 미확정 채무 부분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재고 자산은 즉 머티리얼 마스터에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구매 금액과
내가 스탠다드 프라이스로 관리하는 금액의 차이가 여기에서 보시는 프라이스 베리언스라는 인컴이라는 계정으로 별도로 이렇게 포스팅이 된다 라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재고는 재고 자산과 미약정 채무가 동일하죠. 이 경우는 무빙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재고 자산과 미약정 채무 GRIR 클리어링 계정이 차이가 있죠. 이러한 경우는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썼기 때문에 그 차액이 프라이스 베리언스 인컴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고를 하였기 때문에 한번 재고 조회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조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인바이러먼트의 스탁 오버뷰고요. 자, 여기서 머티리얼을 치고요. T-RM2 일단 재고를 조회해보면 플랜트 1000번에 대해서는 80개가 unrestricted use 스탁으로 입고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T-RM200라는 머티리얼이 1200에 대해서는 QI 재고로 입고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00 플랜트에 대해서 QI 재고로 입고된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머티리얼 마스터에, 즉 1200번이라는 플랜트의 머티리얼 마스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에 엑스트라에 디스플레이 머티리얼 하면 1200번 플랜트의 머티리얼 마스터로 가고요. 퍼체싱 데이터에 가보면 포스트 투 인스펙션 스탁이라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입고와 동시에 그 재고가 퀄리티 인스펙션 스탁으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재고 조회를 했으면 이번에는 PO 히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체스 오다에 오다 디스플레이로 가셔가지고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PO 번호를 기억하시고요. 물론 모르시면 찾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처리했던 게 7472번이고요. 7472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입고를 했던 게 보이고요. 첫 번째 아이템의 경우는 80개가 입고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5,688불이라는 어떤 재고 금액이 입고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아이템을 보면 역시 100개가 입고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입고가 된 두 번째 아이템 1200번 플랜트에 있는 QI 재고가 예를 들어 이제 QC에서 품질 검사를 다 끝내고 나서 오케이 이제 더 써도 된다라고 인폼이 왔을 때 전산상에서 이제 QI 재고를 가용 재고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QI 재고를 가용 재고로 넘기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재고 관리 쪽이니까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로 가셔가지고요. 역시 입출고를 일으킨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탁의 타입이 변경될 때는 트랜스퍼 포스팅이라고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QI 재고가 가용 재고로 가기 때문에 실물의 흐름은 없지만 어떤 재고의 스탁 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트랜스퍼 포스팅이라는 어떤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 유형을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셀렉트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이동 유형을 셀렉트 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메뉴에 있는 Movement Type, Transfer Posting, Stack to Stack, 즉 머티리얼의 이동 없이 어떤 스탁의 타입만 변경되기 때문에 Stack to Stack을 선택하시고요. QI to Unrestricted, 즉 QI 재고를 가용 재고로 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를 치시고요. 다음으로는 머티리얼 치시고 퀀티티, 그 다음에 어떤 창고로부터 뺄 거냐라고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하면 어떤 에러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에러가 있으면 빨간 표시로 이렇게 어떤 에러 메시지를 낼 겁니다. 지금의 경우는 에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스팅을 하면 실제 이제 QI 재고가 가용 재고로 넘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머티리얼 다큐멘트를 디스플레이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PO
슬라이드에서 입고하는 화면, MIGO 화면에서 머티리얼 다큐멘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여기 트랜스퍼 포스팅 하는 화면에서도 여기 보시면 그 화면 그대로에서 트랜스퍼 포스팅 디스플레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면 방금 처리한 어떤 머티리얼 다큐멘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머티리얼과 퀀티티에 대한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담고 있죠. 자, 자세히 보시면 저희는 T-RM200라는 머티리얼을 100개를 옮긴 어떤 한 아이템밖에 옮긴 적이 없는데 머티리얼 다큐멘트를 보니까 2개의 라인이 생성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죠. 1200번 플랜트에서 우리가 QI 재고로부터 뺐죠. QI 재고로부터 321 이동용으로 뺐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빼서 어디다 넣냐? QI 재고에서 빼서 가용 재고로 넣었죠. 그래서 T-RM200이라는 머티리얼을 321번으로 가용 재고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표시하는 것을 두 라인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QI 재고로부터 빼고 하나는 가용 재고로 넣었다라는 표시를 두 라인 아이템을 두 개의 라인 아이템으로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트랜스퍼 포스팅, 즉 물건의 피지컬한 이동 없이 스탁의 타임만 변경될 때는 어떻게 했죠? 재고 자산이 변경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변경이 안 된다고 얘기했나요? 저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일 위쪽에 어카운팅 다큐먼트라는 어떤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이제 회계 전표를 회계 문서를 보는 아이콘인데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Material Document does not include an accounting document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부분은 트랜스퍼 포스팅의 형태로 물건이 이동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변동이 없다. 결국 어카운팅 다큐멘트가 생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입고하고 퀄리티 인스펙션 스탁으로 입고된 거를 QI 재고를 가용 재고로 옮기는 거를 SAP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슬라이드는 로지스틱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그 과정이 굉장히 길죠. 좀 긴 감이 있는데 몇 슬라이드 남지 않았습니다. 로지스틱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은 구매 오더를 발행한 후에 입고를 한 다음 계산서를 처리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로지스틱 인보이스 리시트이 아니라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쓴 자체는 계산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벤더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줄 돈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은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계죠. GRIR 클리어링 계정을 뭔가 클리어링을 시켜주고 실제 벤더의 계정에 대변에 줄돈을 찍어주고 텍스 계정에 뭔가를 처리해주는 이러한 형태를 로지스틱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의 문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인보이스 다큐먼트라고 하는 놈, 여기는 머티리얼과 퀀티티와 어마운트 또는 브라킹 리즘 등의 어떠한 프로세스적인 측면의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카운팅 다큐멘트가 생성이 됩니다. 어카운팅 다큐멘트는 쉽게 얘기해서 어카운트와 어마운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에서 흘러가는 정보, 즉 벤더 정보든 머티리얼 정보든 입고 정보든 또는 어마운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 다큐멘트를 보시면 되고요. 어카운팅 다큐멘트는 실제 계정과 금액을 볼 수 있는 다큐멘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딜리버리 코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버리 코스트는 말 그대로 운송 비용입니다. 운송 비용. 딜리버리 코스트. 딜리버리 코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랜드 딜리버리 코스트와 두 번째 언플랜드 딜리버리 코스트입니다. 플랜드 딜리버리 코스트라는 것은 구매 오더, 즉 퍼체이스 오더를 내면서
보다 아이템에 이번에는 운송비가 얼마 발생될 거다라고 정의를 하는 자체를 플랜 딜리버리 코스트라고 하고, 언플랜 딜리버리 코스트는 퍼체스 오더를 낼 때 딜리버리 코스트 운송비가 발생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생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실제 계산서가 들어왔을 때 계산서에 프레이트이 얼마다라고 별도로 추가되어 있는 경우를 언플랜드 딜리버리 코스트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코스트는 플랜드와 언플랜드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고, 딜리버리 코스트를 플랜드에서 정의하게 되면 인보이스 처리할 때는 자동으로 띄워주지만 언플랜드 딜리버리 코스트는 퍼체이스 오더에 딜리버리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인보이스 처리하면서 별도로 이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랜 딜리버리 코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플랜 딜리버리 코스트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어카운팅이 포스팅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130 UNI에 의해서 발주를 나갔어요. 그러면 입고를 하면 스타 어카운트에 130이 들어온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입고 시 GRIR 클리어링 어카운트에 130이 나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누가 봐도 다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인보이스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인보이스에는 프레이트이 10불이 더 들어가 있죠. 이 10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벤더한테는 전체적으로 146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 계정에다가 대변에 146이라는 어카운트 페이어블을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GRIR 클리어링 계정은 항상 클리어링 해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130이라고 클리어링을 해주고 제로섬을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차변에 16 정도가 뭔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차변은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이 차변에 포함되는 16원은 스탑 어카운트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플랜 딜리버리 코스트는 입고할 때 모른다는 얘기죠. 얼마의 운송비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입고할 때는 재고에 반영되지 못하고 계산서를 처리할 때 그 차액이 재고에 반영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 차액 지금 16이 스탁 어카운트로 반영이 되는데, 이러한 거는 항상이 아니죠. 항상이 아니다. 자, 프라이스 컨트롤, 내가 재고 자산의 관리를 V를 할 거냐 S로 할 거냐에 따라 틀려지죠. 무빙 에버리지를 쓰겠다 그러면 항상 재고 계정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쓰겠다 그러면 스탁 어카운트가 아닌 프라이스 디퍼런스라는 계정에 16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프라이스 컨트롤 여부에 따라 스탑 계정으로 갈지 프라이스 디퍼런스 계정으로 갈지가 다르다라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 챕터를 전체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처리했던 입고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세액계산서를 처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AP상에서 자, 이번에는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벤토리를 접고요. 물론 폴체싱까지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폴체싱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밑에 보면 로지스틱 인보이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필드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다큐멘트 엔트리 역시 엔터 인보이스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엔터 인보이스 처리하시고요. 역시 인보이스를 처리하는 화면에서도 트랜잭션을 먼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처리하는데 지금 내가 정상적인 인보이스를 처리할 거냐 아니면 크레딧 메모 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건지를 선택하도록 트랜잭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인보이싱 데이트, 여기는 뭐냐면 계산서 발행일이죠. today로 넣겠습니다. 계산서 발행일. 그 다음 총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문서에 대해서 인보이스를 처리할지 선택하죠. 그래서 purchase order라든지 delivery note, bill of lading,
그 다음 벤더 등등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으로는 벤더로 처리하지만 이건 뭐 교육용이기 때문에 퍼체싱 오더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퍼체싱 오더를 한번 찾아보고요. 자, 벤더를 치시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벤더 치고 한번 선택을 해보죠. 구매 오더를 처리를 하니까 하나가 떴죠. 제일 마지막 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보이스 처리 화면에서 퍼체스 오더를 입력한 그 밑에 화면은 이 PO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에 어떻게 입고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입고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위에 있는 부분은 공급업체가, 즉 공급업체가 달라고 하는 계산서상에 표기된 그러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보이는 입고 부분과 업체가 달라고 하는 이러한 총 금액 부분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에 보시면 밸런스라는 필드에서 처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체가 달라는 금액과 우리의 시스템에 입고된 금액이 약 20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업체가 한 200불 정도를 운송비로 더 썼다라고 계산서상에 표기가 별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럴 경우 언플랜드 딜리버리 코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플랜드 딜리버리 코스트는 반드시 디테일이라는 별도의 탭에 200이라고 넣으셔야 되고, 이렇게 200이라고 넣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밸런스가 제로로 떨어지면 포스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러면 미리 어떠한 계정에 이 계산서가 포스팅 될지를 또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정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시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포스팅을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나왔습니다. 벤더한테 대변을 주고요. GRIR 클리어링 시켰죠. 뭐 차액에 대해서는 로스, 프라이스 디퍼런스 로스로 떨었다라는 거죠. 확인을 하시고 포스팅을 하면 이게 세금계산서 전표가 정보가 어떤 회계로 넘어가면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